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목사의 비밀의 제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오래간만이에요. 네, 저희 그 공지에 또 뛰어나왔지만은 저희 한 주 쉬었잖아요. 그렇죠. 네, 잘 다녀오셨어요? 예,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또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아니 미국에 오래 살았는데 여행을 좀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올해 네. 저희 둘째가 유난히 우리 아빠 여행 너무 안 갔잖아 그러면서 네. 다 컸는데도 그렇게 졸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왔죠. 2박 3일, 3박 4일인데 워낙 먼데 차로 갔다 와가지고 실제로 거기 머물렀던 건 이틀밖에 안 돼요. 어디 콜로라도 가셨어요? 콜로라도. 예. 거기도 되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예. 뭐 갈만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유 가보셔야 돼요.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그렇게 좋습니까? 예. 너무너무 있어요. 콜로라도에. 예. 네. 저희도 한번 사실 미국에 갈 때는 많아요. 근데 그렇죠. 막상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큰 마음 먹지 않으면 예. 그렇게 또 시간적 여유를 내지 않으면 또 힘들어서 예. 이제 갈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가면 좋다 하지만 용기 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퍽퍽하고 또 그러게요. 여기는 땅덩어리도 크잖아요. 예. 한번 가려면 마음을 정말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왔다 갔다 한 24시간 운전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힘든 결심 해야 되는데 가장들만 죽어나는 수도 있고. 이번에 저는 그런데 네. 애들이 커가지고 운전 나눠서 하는 바람에 괜찮았어요. 그 정도면 할만합니다. 뭐 하여튼 좋은 시간 가지셔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여유분 녹화를 해놓긴 해놨는데 제가 또 생업하다가 일이 터지는 바람에 그거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정확하게 이제 목사님 휴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둘 다 이제 핀트가 좀 안 맞아서 여유분 떠났음에도 좀 모자랐었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사과 말씀을 드려야죠. 네네. 하여튼 뭐 기다렸던 분들을 죄송하고요. 네, 오늘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월드컵도 있었고요. 못 봤어요. 저는 이제 어제 일하다 말고 치킨 사다 놓고 이제 보고서는 다시 일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손님도 별로 없었어요, 어제는. 치킨집 가면 또 한국에서는 또 이렇게 월드컵 있을 때 치킨 치맥 배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치킨집 오더가 꽉 차가지고 이기든 지든 그냥 치킨집은 그날 이제 당일날 전화해가지고 지금 배달해주세요라는 건 이미 어림도 없고 예약을 미리 해놔야 그나마 이제 치킨이라도 먹으면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제 여긴 흔해 빠졌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가다가 좀 사고 어디 들러서 맥주 좀 사고 아니면 술 안 마시는 분 콜라 좀 사고. 근데 저희도 어제 미리 예약하고 갔는데 좀 기다렸어요. 그래요? 주문이 많이 밀려가지고 항상. 하여튼 한국 치킨을 드셔서 그래. 그렇죠. 미국 치킨 드시면 되는데. 괜히 질 것 같아서 한국 치킨 먹어야 또 이길 것 같아. 하여튼 비겼는데요. 재밌게 보긴 했는데 뭐 지금 브라질 상황이랑 연결시켜 보면 그렇게 축구가 재밌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동영상 보셨어요? 봤죠. 무자비하게 진압하던데. 그렇죠? 무슨 5.18다 무슨 계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브라질 아시지만 디폴트 선언 벌써 2번 했죠. 외국에서 돈 왕창 꾸고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디폴트 선언 2번 하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지구에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 그거 지금 막 밀어내서 속 키우겠다. 그러고 막 있어 돈이 없는 나라인데 지금 110억 불인가 뭐 드렸다네요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그게 빚더미입니다 사실은. 그 도대체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멕시코가 월드컵하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 하고 나서 2번 하고 나서 이제 휘청했다고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어지간한 선진국 아니면 이걸로 이제 도박처럼 이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이거 한국도 했는데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뭐 과시인가? 뭐죠? 일종의 뭐 과시 같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제적 효과를 이제 눈속임 삼아서 국민들한테 일단 호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유치했다고 하면 이제 그 대통령이 업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세계인의 그 이목을 한번 잠깐 받아본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거가 이제 있긴 한데. 그런데 속빈 강정해를 이거 하면은 사실 그 별로 안 좋은 것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게 그 도대체? 투자한 만큼 뭐 그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그런 건 아닌데요. 솔직히 브라질 정도 실력 되면요. 뭐 어디 가서 뭐 월드컵을 하든 간에
그냥 가서 이제 월드컵 우승하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무리한 거는 정치인들의 속셈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 정몽준 씨도 그 서울시장 하면서 월드컵 얘기를 무시하게 빨아먹더라고요. 예. 제가 키운 거라 식으로. 서울시장 선거. 후보할 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업적이 되니까. 그 인터넷에서 어느 분 말을 들어보니까 차라리 한국팀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일찍 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세월호 아픔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띵까띵까 하면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 특별히 어떤 공문 같은 게 내려갔다면서요. 어느 한 방송이라도 뭐 세 방송이 지금 다 세 방송인가 네 방송인가 뭐 아무튼 중계를 하고 있는데 중계를 반드시 꼭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여튼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거를 세상에 청와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는요. 참 미개해. 그렇죠. 참 이게 무슨 이게 어용 신문도 아니고 어용 언론도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제일 미개해요. 우리 정몽준 씨 아들이들은 좀 웃기겠지만 정치인들이 제일 미개해요. 그런데 아무튼지 이런 것들 어떤 국민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차라리 지고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월드컵이 끝나서 제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이제 날카롭게 이제 사회도 좀 보고. 이런 시각이. 사실 월드컵 때는 다 묻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이걸 마음껏 좀 즐기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죠. 네. 워낙 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슬프다가 또 갑자기 이제 월드컵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축제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 듯한 이제 인상이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여기 교회는 아직도 이거 세월호 명복 빈다는 이게 배너가 걸려 있네요. 못 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십자가는 없지만 저거 지금 이제 저거 붙여놨죠. 네네. 세월호 침몰 사고. 명복 빕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 붙여놨죠. 아직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아직 채 가시지가 않았는데 어쨌건 이제 월드컵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무마되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최근에 세월호 관련해서 또 망언이 한두 건 또 터진 게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니 남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없는 애들이 수학여행 배로 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왜 사고를 비하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누가 그랬나요, 도대체?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실명을 제가 확인하지 못해서 지금 이것만 있는데 저분의 또 기독교 이미지 좀 많이 깎아드시고 개독이다 그렇지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거 깎아진 거는 지금 이제 문제거리도 안 돼요.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건 그냥 어느 하는 미치는 사람이 그랬으려니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돈 없는 집 자식들이 배 타고 가다가 저랬다고. 이런 거는.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죠.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어떤 심정으로 저분을 목회를 하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 목사를 떠나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말이 있거든요. 그걸 벗어난 거예요. 너무 벗어났죠. 그거 말고 또 우리 또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또 망언에 또 참여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고 발걸음만 떼면 사고예요. 보니까 그분이 또 전에 이찬수 목사님하고 좀 비슷한 논조죠. 이분 정확하게 무슨 말씀하셨죠? 제가 월딩이 떠오르진 않는데. 저도 떠오르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한국과 한국 사회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한 의도의 경고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전부 죽이셨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가슴 아픈 말이기도 하고. 너무 기독교적이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요. 성경적이지 않죠,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저는 오히려 저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다, 경각심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렇게 목사가 망언을 터뜨리고 있는 걸 보고 기독교회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안 갔죠. 오히려 저런 게 예.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가슴도 아프고요. 예. 결국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봤자 예. 예. 이렇게 이제 한두 목사님이 또 망언을 또 해주시면 근데 그게 그냥 한두 목사님이라고 치부하고 넘기기는 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발언을 쏟아낼 수 있는 데는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다수의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집단 최면에 걸린 건지 그 안에는 좀 가방끈이 기신 양반들도 계실 것이고 또 마음이 순전해서 벌레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참사를 두고 저런 악랄한 발언들을 하는 것에 그냥 가만히 계시거나 말이죠. 적극 동조하시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거 말고 다른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저도 지금 그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 게요. 예. 그런 교인들이 이제 그런 스타일의 목사님을 초빙을 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목사님이 그런 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지금 이제 그 관계가 좀 어설프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좀 마음도 아프곤 한데 어쨌건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먹힌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 그게 또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희생자들 애꿎은 하나님이 또 애들도 죽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참 엉뚱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중에 우리 문창극 씨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중앙일보 주필이기도 하고 지금 서울대학교 초빙 교수, 고려대 석좌 교수 이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이력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지도층이라는 그렇죠. 그런 거는 스펙인데 굉장히 골 때리는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됐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분단 신학, 통일 신학.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딱 맞게 터뜨려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얘기했잖아요.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고 6.25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건만 역시 이분 나타나셨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500년을 허송세월한 민족이 이제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제 강점기도 주셨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6.25도 겪게 하셨다는 분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런 이따위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발언인데 아니 뭘 손을 대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진 것 같아요. 문창극이라는 사람의 발언이 책 잡을 말이 아니다. 잘못된 말이 아니다. 좀 더 나가서는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변희재 씨가 또 그렇기도 하고요. 듣보잡이야, 변듣보야 말할 거 없고 그냥 기독교계 내에서. 고소당하십니다. 괜찮아요. 한국에서는 그게 고소거리인지 모르지만 제가 직업이 목사잖아요. 네네. 목사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말은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 법에서는. 미국 법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서. 국적도 다르셔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고소를 하려면 하라는 거죠. 전 그리고 아시죠? 여기서 실제로 또 명예훼손 고소하겠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고소하려면 하라라는 거죠.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죠. 아무튼지 기독교계 내에서 말이죠. 이 문창극이라는 사람의 발언을 적극 지지한 사람들도 꽤 다수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죠. 은근히 이제 뉴라이트 쪽이 이런데요. 그냥 그러니까 한국이 잠자던 한국을 깨워준 게 이 분단이고 일본이고 그다음에 6.25고 그다음에 미국이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논리가요. 깨어있고 잠잤다고 하는 것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얼마나 갖고 못 갖고의 문제예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2조 500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확한 국호는 우리나라 이전에 지금 대한민국 말고 이전의 국호는 조선이죠. 2조가 아니에요. 2조는 일본 놈들이 좀 격하해서 부르기 위해서 이씨 조선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박씨 대한민국입니까? 박정희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그렇죠. 그냥 아주 한 국가로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어느 한
뭐 C족 국가처럼 아니면 뭐 부족 국가 치부하는 그 정도로 막 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이씨 조선 2조 한 걸 갖다가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말한 거거든요. 정확한 국호는 조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조선입니다. 근데 500년 동안에 뭐 할 일 없이 어쩌고 저쩌고만 이게 정몽준이 정몽준 씨 아들이 한 말이랑 뭐가 달라요? 좀 가난하고 힘없고 배움 없으면 미개하고 가치 없는 삶이냐라는 거죠. 네. 그게 참 이런 인식들이 말이죠.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조선 얘기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예. 옛날 그 역사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제 식민사관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해서 어떤 교수가 한 얘기가 있었는데 예. 조선 시대만큼 왕권이 견제된 때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밑에 그 신하들하고 이제 계속 토론하고 논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상소 올라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사가가 옆에서 계속 받아 쓰죠. 그렇죠. 왕은 그냥 미칠 지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오히려 조선보다 지금이 더 형편없죠, 사실. 솔직히 뭐 권력 잡으면 국정을 움직이고 뭐 선관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그게 뭐 지금 뭐 논의 뭐 이게 그런 뭐 음모가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난 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전에 우편 엽서 같은 거 보면 말이에요. 그 일본의 어떤 그 고 건물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크고 만리장성 같은 거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런데 한국 이렇게 궁이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더라라는 거죠. 경복궁 이런 거. 검소하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데를 참 많이 이렇게 갔었어요. 사실은 비원이라든가 경복궁 같은 데는 제 생각에는 한 몇십 번 갔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경복궁이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복궁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궁전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사실은 현재 우리의 그 경복궁은 10배 정도가 커진 거래요. 제가 그 역사 어떤 다큐멘터리 그날이라는 게 있던데 그걸 봤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자그마했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면 정도전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건데 우리 지금 작은 정부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 의사가 그 의견을 말했던 거고 이성계가 그걸 그대로 수용을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무슨 굉장히 큰 궁전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그 궁전들 보면 그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 조선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 드라마 봐서도 알지만 왕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통촉하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은 박근혜 씨한테 통촉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오래전에도 왕이 뭘 잘못하면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이게 절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고 저것은 그르고 이것은 옳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많이 그것보다 못한 나라가 됐는데 이게 그 조선의 그 삶 자체를 역사 자체를 이와 같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형편없는 것으로 깔아 뭉개버렸단 말이죠. 이 문창극 씨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게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 사람처럼 이렇게 굳이 깔려고 한다면 이 조선이 갖고 있던 그 사대주의 있잖아요. 그렇죠. 명분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예에 붙어야 되냐, 청에 붙어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뭐 명분 찾고 하다가 나라가 이제 개판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비판하는 게 맞는데. 맞죠. 이 사람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 일본에 붙어야 되느냐, 미국에 잘 붙었다, 일본에 잘 붙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짓을 하는 양반 그 당시 사대부가, 명분 찾는 그 사대부가 하는 얘기를 똑같이 하면서, 조선시대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자기가 이제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지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와 같이 무슨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던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회 그 지배 계급이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 우리나라가 겪어야 하는 어떤 역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지배 계급에 있어서 또 미국이나 일본의 발에 밟힐까. 그게 우려가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인가를 좀 받아야 되는 듯한. 예. 네, 계속 이제 그런 속국 비슷하게 이제 노릇을 좀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한일, 이 두 나라가 이제 누가 더 미국과 가깝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 미국이 한국과 뭐 일본 중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고, 좀 이런 입장에서 뭐라고 볼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선 시대를 이제 폄하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훨씬 더 근대화됐으니까 좋아졌다. 하는 논리가 굉장히 어폐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논리입니다. 아니 뭐 돼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이거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돼지가 그냥 돼지들은 뭐 진흙 뭐 이런 거 좋아한다네요. 예, 진흙 펀드라고 하죠. 이렇게 약간 축축한 뭐 이런데. 네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냥 야생에서 더럽게 자라는 돼지나 아니면 뭐 잘 가꾸어진 우리 속에 따뜻하게 겨울에는 힐링 시스템이 돼 있는 죄송합니다. 정치자 여러분. 네. 아무튼 그런 데나 여름에 난방 장치가 돼 있는 데나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냉방 장치가 돼 있는 곳에서 사는 돼지는 돼지란 말이죠. 그렇죠? 사람의 삶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더 사람다운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말이죠.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이거 가지고 말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좀 너무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혼 뭐 이런 것들이 가난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또 그렇고요. 하여튼 이렇게 망언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이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에도 정신 차린 정신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완전히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총리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버리는 카드라는 여론도 있고. 막 그러는데 목사님 입장은 어떠세요? 총리에 그동안 붙여진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지 총리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전에 이해찬 씨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총리였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의 부통령처럼 한국의 총리는 그 법에 보장된 거와는 다르게 거의 힘이 없어요. 거의 힘이 없는데 이제 그 중에서 책임져야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대통령 대신 책임지고 옷 벗는 거. 그런 정도는 있었지만 사실 실권을 가지고 어떤 책임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한 거지만 그 자리에 오르면서 책임 총리제 같은 거, 제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총리의 어떤 일정 부분의 책임을 갖게 하고 말이죠. 즉,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총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이 기자가 물어봤다라는 거죠. 책임 총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나는 바지 총리로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또 행보가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정말 그런 이제 식민 사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친일하고 친미 사관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게 학자로서의 양심이든 주필로서의 양심이든 그 줏대가 쭉 나가야 될 텐데, 또 총리가 되고 싶었는지 또 위험에 몰리니까 또 사과를 해요. 또 말을 바꾸고, 그 뜻이 아니었다 그러고. 그동안 이 사람이 행정부나 그 밖에 다른 데서 어떤 권력을 줘본 적은 별로 없죠.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관료로서의 능력이 지금 검증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어떨 때는 뻗치고 나가야 되고, 어떨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해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아마 적절히 처신하느냐고 아마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차피 바지 총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바지 총리임을 자임하고 나서는 거니까 좀 시켜주자. 전 이런 생각도 있어요. 오히려 시켜주자. 왜냐하면 사례로 남기시는 겁니까? 아니 어차피 그 바지 총리를 자임하고 나서니까 그냥 생각만 괘씸한 데다가 어리석은 거고 실제로
어떤 사회에 대단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오히려 국정원장이 지금 심각한 문제지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싶어서 네. 뭐 좀 오히려 이런 사람 좀 국무총리 앉혀놓고 청문회 때서부터 실컷 좀 파헤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앉혀놔서 이 사람 분명히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봐서 총리 자리에 앉아서도요 사고 무지하게 칠 것 같아요. 네. 예, 그 제가 무슨 만화 만평을 보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제 아주 그냥 돌 맞는 자리에 얹혀놓으려고 데스노트 같이 해가지고 이번엔 네가 올라가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완전 망신당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서워한다는 측근들이 무서워한다는 그런 제가 만평도 제가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인지 안티인지 아니 끝까지 안고 가는 사람은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저희 이제 지난번 우리 종교 방송 우리 얘기하면서 그때 지난번 우리 분단 얘기할 때요. 그때 우리가 이 분단이란 게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이제 보호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논리를 이 사람도 이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중국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쫓고 폭력으로 다 정권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논리가 한국에서도 근대화된 한국에서도 그럼 없어야 되는데 이승만 때 그랬고 박정희 때 그랬고 전두환 때 그랬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제도적인 폭력이 이제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뭐 결코 우리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사람 논리대로라고 쳐도.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같이 뭐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뭐 또 저주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사업이 그래서 겪게 되는 고난도 하나님 축복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살기 싫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기복신앙,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하고 또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역사 문제지만 또 종교 문제지만 또 이렇게 기복신앙 가지고 또 우리가 또 한 레파토리를 망원 시리즈로 엮어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 먼저 이게 과연 축복인가 한번 우리 비근한 예를 좀 들어보자고요. 먼저 사실은 일본의 그 발에 밟힌 나라가 한국만이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그렇죠. 그럼 나머지 나라도 다 축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도 난징 대학살이 있었죠. 그 큰 나라가 망신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본에게 짓밟힌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축복해야 하고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유태인들. 그것도 축복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는 논리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일본이 우리를 강점했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죠? 죽는 것도?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고난이고 환란이고 말이죠. 영그러진 고통이라고 고난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단련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600만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뭐 가스 시르라든가 아니면 생체 실험을 당했다든가. 뭐 한번 이 사람의 논리대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일본이 우리나라 옆에 위치하고 있는 거 지정학적으로. 그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바이엘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그만한 연구 결과가 있었던 건데 그 연구가 언제 벌어졌냐 하면은 그 유대인들 그 생체 실험해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의학은 발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걸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기독교가 지금 이런 거를 이제 옹호를 하고 그냥 다 그런 죽음들은 다 단련이라고만 추상적으로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게 뭔지 굉장히 이제 본질이 이제 모호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논리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제 자뻑해가지고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서 저 미개한 나라 동남아든 어디든 가서 지금이라도 가서 무력으로 진압해서 거기 교회 세우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예를 들은 그 예는요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죽여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그냥 그럴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그런 역사일 수 있어라고 아멘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문창극 씨에게 아멘한 것처럼. 우리가 저기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예, 아멘한 사람이 생긴다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당신 딸을 겁탈하고 네. 겁탈한 후에 죽인 다음에 토막살인을 했는데 하나님 뜻이에요. 네.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리고 당신 가정에 그와 같이 불행이 닥친 거는 당신네 가정 이후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한다면 요건 조금 피부에 와달라나요? 무슨 무시무시하긴 해도 사실 이게 기독교 윤리 시간에 그 사형제도나 뭐 강간 뭐 이런 사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람을 꼭 죽여야 됩니까라는 얘기 하는데 교수가 아주 정말 극단적으로 그 학생 하나를 지목해서 이렇게 목사님이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신혼입니다. 잘 됐다. 강도가 들어왔어. 신혼 2달밖에 안 된 신혼 2개월 차. 혼인문인 당신 아내를 겁탈해.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요. 쉽사리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말이 좀 이런 예를 들으면 사실 안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최면에 걸린 건지 어쩐 건지 정말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야만 하는 상태까지 좀 이르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선교도 지금도 우리 대다수 한국 교회의 그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미국 이 선교 역사에 대해서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순전히 좋은 해석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잖아요, 사실. 그럼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너무 지금 이렇게 극명한 예를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비유조차 들면 사실 안 돼요. 얼마나 얘기를조차도 끔찍해요. 체감이라도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게 내가 옛날에 11절 떼먹었나,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날 또 연단하시려는 뭔가가 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이라거나,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대책, 예방,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이게 죄의 논리로만 이제 엮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게 제죄입니까? 부모죄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예수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아주 인권 유린적인.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범죄로 해석해버리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범죄를 40년 광야 생활로 등치시킨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근데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참 갑갑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조약을 맺을 수 있어서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전에는 소련의 속국이었을 거고 지금은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거다. 그리고 북한의 예를 들어서 그것이 증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였거든요. 이 말을 잘 좀 뜯어보면 말이죠. 그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단이라고 했던 그 최바울 씨의 영적 도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지 부시도 내 편 아니면 전부 적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가 있는데, 그러면 중국하고 소련은 하나님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무지 수용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따지면 러시아도 뭐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요. 뭐 따지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신앙적인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유독 우리나라에 대한 이 고난과 아픔에만 이렇게 관대할 리가 없어요. 같은 민족이 서로 말 통하고 언어가 통하고 같은 민족 같은 뿌리인데 서로 총칼 겨눠가지고 죽인 게 단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그런데 우리 그러니까 그 말씀 나온 김에 이 말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한번. 그러면 중국이 또 소련이 그 밖에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나라를 뭐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주로 공산주의 국가겠죠 뭐. 그런 나라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나라나 아니면 족속이라고 치면 아니 그런 나라에 선교는 왜 보내요 도대체? 그러니까 버려두지. 그렇죠. 예. 그냥 버려두지. 그곳에 이 사람이 지금 하용조 목사 그 교회죠, 온누리교회. 네네네. 그 뭐로 보내요? 그럼 중국이나 뭐 소련의 선교사를 왜 보내냐 말이에요. 그들을 가슴에 품으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존재라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뭐 니느웨처럼. 네. 그렇죠. 이와 같이 악하고 버림받아야 하고 그다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그 나라나 족속이라면 뭐로 그러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악의 축일 뿐이면 그렇죠. 그냥 놔둬가지고 이제 망하면 되는데. 예. 네, 지금도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돈의 논리가 여기에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만큼 살게 된 게 이제 하나님의 뜻. 네, 저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게으르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래. 뭐 이런 논리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맞는지 자본주의가 맞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하나님인지 만몬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부분 그 만몬이즘이라고 하는 거, 만몬주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기복신앙이니 번영신학이니 하는 부분을 이제는 하도 들으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조금 더 좀 자세히 살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온누리교회 말이죠. 이 하용조 그 목사가 그 뭐 이렇게 심하셨던 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런 사람을 사실 한두 번 세운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고 혹은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학을 가진 문창극 씨 같은 이 문창극 씨가 그 교회에서 한두 번 강연이나 설교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전부터 하용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은 이걸 수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신앙과 신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로다가 하용조 목사를 가져오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는 한번 비판을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의 강연이 한국 교회 어디서나 가서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아멘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근데 문제가 된 게 그 지금 2011년도에 이 문창국 씨가 온누리교회 보니까 여기 양재 캠퍼스에서 열린 수요 여성 예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아니 여성들이 왜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여성 하면은 당장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위안부 문제 있고요. 그렇죠. 뭐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있으면은 위안부가 정당화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냥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 정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필요악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치부하고 넘어가 있는 건데 여성 입장에서 저 얘기를 듣고 저런 사관을 듣고 이렇게 강연하고 있으면 과연 아멘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겪었던 문제인데 그 딸이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됐으니까 난 아멘이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제 제가 그 기복신앙을 좀 좀 깊이라기보다 좀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를 한번 따져보려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손모 씨인데 장로분이 계세요. 손기철인가? 뭐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뭐 맨날 그 병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이기적인 건데 세상에 예를 들어서 암이나 그 밖에 다른 질병에 걸린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뭐 손기철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뭐 손수건을 흔들었던지 아니면 안수를 했던지 그 밖에 어떤 특별한 기도를 했던지 해서 낫다고 쳐요. 근데 다 나면 좋아요. 근데 나만 낫거든요. 나만 낫다고 치자고요. 아니면 나하고 옆에 있는 박 집사하고 김 집사는 낫고 또 이 집사하고 뭐 조 집사는 죽었다고 쳐요. 그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나만 잘 살고 나만 뭐 병 낫고 하는 게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근데 이런 기복신앙적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나 김홍도 씨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들어가나 나가나 뭐 복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생겼어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이 기복신앙이냐? 라는 것은 질문도 안 해봤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특별히 예언 집회가 많고 말이죠. 이 교회가.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 해석인데 말이죠.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현세를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네가 뭐 10년 후나 20년 후나 장차 뭐가 될 것이다라는 예언 있잖아요. 이런 사사로운 하나냐의 예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그냥 점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도 한 방으로 소원성취 만사 형통의 이야기들을 그 교회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앞에 내세운 사람이 손기철 씨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병을 나는 낫고 싶은 거예요. 나만. 그렇잖아요. 근데 낫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난다 한들 또 죽잖아요. 그 육신적인 나음을 입는 것이 생명의 연장일 뿐인데 목숨의 연장이죠. 네. 목숨의 연장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차라리 기복신앙을 이제 할 것 같으면은요. 저 같으면 그냥 가서 예언 집회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 받고요. 어차피 자기가 오래 사는 게 목표잖아요. 예수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럼 차라리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 받으시고 병원비 비싸지지 말라고 조금 더 이제 영리와 반대하는 이제 정당에다 투표를 하시고 차라리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건강한 모습이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나가도록 애를 쓰는 거. 그게 신자의 삶이죠. 그건 이제 기복신앙은 아닌데 차라리 기복신앙을 하시려면 그냥 그렇게 그냥 몰려다녀서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정당 정책 비교하면서 영리와 덜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투표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그나마 저것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신비주의고 그냥 뭐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걸 노리시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어수선하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예수 당시에도 물론 치유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죠? 사람들이 이제 병이 못 고친 수십 년 된 혈루병 환자 또 시작을 해가지고 손 마른 자 다 예수께서 고치시긴 했는데.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 데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샘플링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측면으로 모든 기적과 이사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지. 그저 육신적인 질병 치료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안타까운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 거기다 이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한 사람들 다 고쳐주시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행각에 있는 사람 중에 왜 한 사람만 고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지. 12명의 이제 의사를 만든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가 너를 의사로 불렀다 하면 지금까지 이제 예수병원 해가지고 2000년 역사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시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암 걸려서 죽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밖에 다른 병으로 죽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죽는 게 맞는데,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냐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때를 부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하시되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잃지 마시고 정기 검진 잘 받으시고 가족력 있으면 챙기시고 보건복지 방송이 되는 것 같은데 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명심하셔야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병을 낫게 된다는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문창극과 망언들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조금 하다가 메인 디시로 이제 문창극 씨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문창극 씨라는 괴물을 태어나게 한 한국 사회가 문제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받아들여지고 이 괴물이 태어나면 이거 괴물이다. 왜 이런 사람이 나올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말이 맞다고 수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짚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망언 나올 때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정말 힘 빠지는데 다음엔 또 어떤 망언이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사고를 터뜨리실지 참 이분도 지금 장로라고 하시는데 문창극 씨도 참 걱정이 되고요. 무슨 또 다음엔 또 비행기가 떨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려고 했던 아니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경각심을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맨날 비행기 떨어뜨리시고 배침을 시키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경각심을 주시는 게 잔인한 분인지 하나님을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문창극 얘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좀 된 것 같은데 혹시 또 여기 또 추가하거나 더하고 싶은 아니 뭐 더할 말씀은 없고 그냥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하용조 목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예로. 그렇죠. 예로 가져왔는데 그냥 그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예로다가 지금 한국 기독교계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제가 조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 문제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쪼그라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 이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 전병욱 그러면 정말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던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년부의 우상이죠. 뭐. 그런데 뭐 말씀이 굉장한 것처럼 말하고 그런데 전 그 사람 처음에 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로 기억이 나요. 한 20년 됐나 10몇 년 됐나 그랬을 때 미국에 갔을 때 그걸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8개 설교를 누가 선물로 20불 주고 사가지고 CD를 그래 정말 참기 힘든데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신학도 잘 뭐 제대로 없었고 성경도 없었지만 간파되는 게 있었는 게 뭐냐 하면 성경 어느 말씀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주제였다는 거죠. 그럼 그냥 열심히 난 사람 되라라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뭐 굳이 얘기하면 뭐 출세 신학 정도 되나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르르 몰려가는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신이 전부 어떤 뺏긴 거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도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하용조 목사나 전병욱 목사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하도 뭐 빤스 목사, 정광호 씨라든가 조윤기 씨 같은 경우라든가 김홍도 씨는 워낙 그래서 그런데 이 밖에도 지금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그런 점들을 좀 예민하게 잘 보셔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남은 자 7천이거든요. 물론 7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는 자의 수가 과연 많을까?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대고 말하지 않고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약에 교회에 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네, 일단 뭐 세상에 뭐 휩쓸리지 않고 교회에 나간 것만으로도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면 그건 다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남의 영혼을 이제 목사라는 사람의 손에 이제 위탁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기 영혼은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관리하시는 게 뭐 맨날 몸도 항상 챙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좋은 약이 있으면 뭐 순식간에 동나버리고 이게 좋다 저 운동법이 좋다 그러면 또 그 휩쓰는데 자기 영혼은 그렇게 관리들을 안 하실까 참 의문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망원 시리즈는 여기까지로 이제 정리하고요. 아니 한 가지 부탁 말씀 좀 드리고 마치십시다. 네, 뭐 있어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고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제 얼굴을 모르고 서로 잘 모르지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신점심으로 통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건데 제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냥 제 사견에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어떤 허니문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미러 관계에. 그래서 일정 부분 일본에게 어떤 동북아 자신들의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본에게 일정 부분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뭐를 좀 주지 않았나, 역할을 주지 않았나. 유럽만 해도 강대국들이 많아서 독일이 그렇게 나설 수 없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아요. 전부 약소 국가들이 많고 한국도 무슨 뭐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아시지만 오바마가 더 무게를 정치나 외교적으로 더 무게를 두는 게 가난한 아세안이지 한국이 아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보고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했던 태프트웨이가 떠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 일본이 다시 한번 그 극우들이 아베 총리 같은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서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헌법 뜯어 고쳐가면서 뭐 다시 그 자위권 발동하고요. 자위권 발동하고 군국주의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것까지 이제 통과가 됐단 말이죠. 한반도에 유사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유사시 일본 자위대는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자기네 법을 뜯어 고치고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년 전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국제적인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사실 뭐 정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외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회도 모르고 미래학에 대해서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것들이 읽혀지는데 물론 좀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100년 전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이런 국제적인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문창극 씨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히면서 일본의 한반도의 그 강점을 뭐 하나님 축복이니 이따위 발언을 하고 이랬을 때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뭉치고 말이죠. 힘을 합해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좀 진출을 해서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좀 행동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지 않는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런 행함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사회의 불의한 모습들, 왜곡된 모습들, 부조리한 모습들이 이렇게 발생을 했었을 때 제 말씀은 뭐 민족주의에 함몰되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의 개선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행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뒤따르는 이제 결과가 제 눈에 좀 보이네요. 이 두 자로 종북, 세 자로 빨갱이 소리 들으실 겁니다. 예, 그 각오하시고, 예, 좀 이거 아니다 싶을 정도로. 사실 뭐 미국이 힘들어져가지고 일본 중간 보스 세운 게 이제 가시적으로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예, 옛날하고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지들끼리 이제 강자 대 강자로 붙었지 모르겠는데 그 미략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보스로 이제 나우바디 떼어주는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인데요. 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권 국가로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터졌는데 왜 남의 나라 국가가 그것도 일본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지도 우리가 이제 좀 거부감을 좀 가져야 되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 미국이 이제 한국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우리가 뭐 이익이라서 이제 뭐 노무현 때나 이제 김대중 때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이제 거부감 갖고 주권적으로 따지면 좀 창피한 얘기는 해요. 아니 뭐 그리고 지금 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익이 아니에요. 손해죠. 이게 무슨 여러 가지 한국에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법인지 하여튼 개떡 같은 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지만 주한미군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태국에서도 내쫓았고 다 내쫓았어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한 절대로 완전한 독립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쫓은 다음에 그 주변 열강들하고의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는 말이죠. 그런 정책을 잘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줄타기입니까? 그렇죠. 미국, 일본, 중국하고 모두 러시아하고 잘 지낸 예를 들어서 노태우 같은 독재자도 북방 정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갖다 그냥 러시아에 5억 불, 폴란드에 3억 불 그냥 갖다 주고 러시아에는 돈도 못 받고 뭐 찔찔 매고 그랬지만 전처로 받았죠. 뭐 어찌 됐거나 북방 정책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의 한국의 운명이라는 거죠. 어차피 뭐하고 친해야지 우리가 적지고 살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거죠. 외교적 힘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 군대 내쫓고 세계 열강들하고 같이 어떤 정책을 잘 개발해가지고 말이죠. 같이 숨쉬고 호흡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야죠. 주한미군은 왜 두고 앉았냐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염려하고 살짝 오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소련이나 중국 군대가 없다. 예. 니네도 빼라. 예. 그래서 우리 같이 민족 대 민족으로 얘기하자는 논리예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얘기가 맞는데 그 얘기가 소위 보수라고 하는 틀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될 수 있는 게, 예. 정말 군대를 빼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데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군대를 다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북한은 이미 30대 1로 넘어섰나요? 그렇죠. 60대 1이었나요? 하여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한 대 맞으면 60대를 때립니다. 예. 근데 이미 다이다이 이렇게 다이다이가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예. 괜히 그냥 엄살하고 지나치게 좋게 말해서 겸손하고 예. 쫄아가지고 예.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제가 국제 관계 아니면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역학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한번 독립선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도 1000km, 2000km 날아가는 거 개발한다고 하고 개발해야죠. 그래야 궁극적으로 혹시 나중에 우리나라는 계속 일본이나 중국의 침략을 받았었으니까 그들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죠. 북한이 궁극적인 우리의 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륙 친척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린 고륙 친척이거든요. 그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을 해서 말이죠. 여전히 독립국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미국이 300km까지만 해. 미사일. 얼마 전에 이제 500km만 해. 그래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한미군 이제 그만 당신들 사라져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독립국가로서의 이러저러한 어떤 정책들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좀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이제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메딘이 어쩌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만한 위치 또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덩치는 이제 키워놓고 자랑을 하면서 너 쟤랑 싸우면 이겨 그럼 져. 이렇게 맨날 이러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헛똑똑히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물 맷집입니다.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도 있고요. 우리 힘을 합치십시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네. 일단 오늘 망원 시리즈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 또 오늘 또 밀린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 또 저희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